안녕하십니까, 문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대단했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폭포수 같은 금메달 소식을 너무 많이 감사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김재덕 선수의 코리아 파이팅! 하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 말고도 한궁이라고 또 하나의 국민 스포츠가 있다면서요? 네, 한궁은 누구나 장소에 제약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궁을 최초로 만드시고 한궁 창시자 그분을 모셨다면서요? 네, 대한한궁협회의 창시자이신 허강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궁을 아십니까? 한궁은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스포츠입니다. 오늘 이 한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한궁은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양궁의 타켓을 가지고 있고, 이 한궁을 오른팔로다가 스트레칭을 해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이렇게 던지고요. 또 왼손으로도 이제 다섯 발 던져서 두 개가 합산된 점수로다가 대회를 하는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핀처럼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이 스포츠가 지난 15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번에 대한체육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입은 지난 10월 달에 됐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처음으로 창시자가 스포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스포츠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궁을 창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한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궁이 또 한궁 같은 새로운 종목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또 이미 그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의문점이 있기에, 제가 이것을 7대 원동력이라고 해서 한궁 창시의 7대 원동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궁은 제일 먼저 7대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목표, 벚꽃 창신,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다음에 사랑 실천운동, 가족 사랑의 힘, 그리고 이걸 한국의 문화로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궁의 제일 첫 번째는 누구든지 시작할 때는 큰 뜻을 가져야 하듯이 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한궁을 시작할 때 제가 이다트라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세계적인 3세대 가족 생활체육 종목이 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 노인들, 어린이들,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분들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궁이 그떤 여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스포츠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15년 전에는 모든 스포츠의 기준이 엘리트 스포츠로 돼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들, 장애인들, 어린이, 노인, 가정 이런 스포츠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만들겠다는 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스포츠 용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용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던져서 안전하지만 던져서 점수가 나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세계 특허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색들은 오방색으로 우리나라 색을 가지게 됐고요.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궁에서만 이 한궁에 던지는 방법은 기존 다타와 다르게 스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스트레칭 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서 가장 안전한 운동이 스트레칭 운동이거든요. 모든 운동을 할 때 시작을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 하는 투구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한궁을 쏘고 하는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궁도, 또 서양의 양궁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되는데 다 함께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손자, 엄마, 아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장애 가족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함께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를 장애인, 팔에 한 팔 없는 분, 두 다리가 없으신 분, 다 경기 규정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 스포츠 종목의 규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당시에 IT 기술이라고 하는 다중 접점 기술, 그다음에 점수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 현재 이것을 저희가 특허로 전 세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허를 만들어서 해놓은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법고 창신이라고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시하는 것이 이 바로 이 한궁입니다. 그래서 한궁은 지금 현대 기존의 많은 스포츠들이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온 스포츠들이거든요. 저희는 이 한궁의 스포츠를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로 만드는 것을 뜻을 가지고 이 한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외 지적재산권을 외부에다 다 주고 있거든요. 이 한궁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전부 다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저작권, 이것을 다 합쳐서 한궁은 4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48개의 특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가 전 세계에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권을 가지는데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궁에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한궁 교본, 인성교육고본, 한궁 패밀리 헬프스 프로그램, 또는 이제 한궁 노인지도서, 한궁 장애인지도서, 이게 전 연령, 전 부분에 대해서 다 교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게 했던 건 뭐냐면 스포츠는 메달이 아니고 제가 말한 스포츠는 건강이고 교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궁 교본은 스포츠 영역이었었고요. 한궁 인성교육교본은 뭐냐면 스포츠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고 했었던 부분이고, 한궁 패밀리 헬프스 프로그램 책들은 선생님들 아니면 평생교육 강사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 한궁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수하게 노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부분들은 경로당의 어르신이 80대 어르신, 80이 되신 어르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기본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기본에 있는 자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 맞게끔 자료가 만들어졌고요. 또 장애인은 장애 등급 분류에 따라 맞춰서 이제 또 한궁이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별로 자격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궁에서 만들어진 이 지도자들, 여기도 보면 한궁 심판 지도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심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14,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궁 대회 심판도 보고, 그다음에 대회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한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사랑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인지 운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체는 뭐냐면 내가 자기를 사랑해야, 내가 건강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행동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 여기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로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다문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공감 스포츠를 만들어서 한궁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작은 저기 화면에 나온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0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대회, 이 태권도장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까지 하면 1000여 회의 한궁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 교육을 통해서 14,000명의 지도자 심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한궁이 여태까지 만들어지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분야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까지 끌고 왔었던 거에 가장 큰 힘은 가족의 힘입니다. 저희가 한궁을 만들면서 금융위기를 만나고 제가 부도가 나고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몸을 다쳐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제 몸이 망가져 스텐트를 6개를 받고 심장이 괴사가 돼서 한 40% 정도 괴사가 된 상태에서 거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망가졌을 때 제 주변에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친구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아내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정이 없었다면 또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한궁을 지금까지 끌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힘든데 당신은 살아만 있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가정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하는 걸 뭐든지 한궁에 올인해라. 이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한궁이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아이들도 자기 용돈 필요 없으니까 다 각자 아르바이트해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살아만 있으라 그럽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반드시 해내야겠다. 오기가 생기고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책을 쓰게 되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자격증을 만들고 많은 지도자를 만들고 진짜 사력을 다해서 왔던 힘은 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궁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진행하면서 꿈꿔왔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6대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그게 한식, 한복, 한옥, 그다음에 한글, 한지, 한음악. 이게 6대 한문화거든요. 저는 이 한궁을 7번째 문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궁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수입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스포츠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18년도에는 광복절날 제가 33인의 민족 대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궁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창시자고 모든 자료나 다 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아서 한국예총에서 한국예술문화명인, 지금은 41명이 있는 그랜드 마스터의 명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문학적으로라도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등단 시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한궁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세계 탑피사 선고자상을 국제상을 받습니다. 아마 제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스포츠를 만들어서 노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받은 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생 가슴에 안고 제가 처음에 뿜은 뜻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방에서 이 산방인데 여기서 제가 한궁 교본을 쓰고 책을 쓰고 다시 제가 이 한궁의 일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서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틈나는 대로 저의 생각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네. 한궁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궁이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트하고 서양의 다트와 비슷해 보이잖아요. 외향적으로.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한궁이 다르고 또 네.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다트를 생각해서 보면은 예, 참 예. 부러운 게 있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다트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궁은 이제 15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근데 다트가 그동안에 저도 다트를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제품 개발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위험한 다트를 그 자석 다트로 안전하게 만들어서 유럽에 제가 보급하는 것도 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만든 거 가지고 대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놀이로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었던 부분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예, 예. 하다 보니까 안전하니까 네. 어린이라든지 노인,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생활체육이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크게 차이 났던 것이 뭐냐면 이 핀보드시 이게 뾰족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지가 않은 네, 거예요. 안전해 맞죠.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큰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트는 서양의 성인 놀이로서 규정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바에서도 제한된 장소만 하게끔 돼 있고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네. 노인 스포츠로 아까 강연을 듣다 보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스포츠로도 좀 좋겠다 이 생각을 들었는데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르신 노인 스포츠는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이런 쪽으로 좀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게이트볼과 다른 우리 한국만의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 한궁이 적합한지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노인을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분석해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어머니 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보시면은 잘 보시면 뭐냐면 걸음걸이가 띠뚱띠뚱하세요. 그리고 네. 팔도 오른팔 왼팔이 힘이 다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 문제가 가장 큰 게 그래서 문제 생긴 게 낙상 문제인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치매 문제거든요. 치매. 네. 치매는 왜 그러냐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책 읽기도 싫어하고 뭐 집중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울리질 못하잖아요. 네. 점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울증도 걸리고 외로움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궁이 아까 말한 게이트볼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나 이런 것들은 야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 경로당에 가서 하게 된 동기가 예, 예. 뭐냐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갖고요. 또 어르신들이 앉아서 화투를 치는 네. 허리가 아프니까 네. 그 허리를 피고 운동하시라고 그러네요. 해서 이 프로그램 돼서 대한의원에서 네. 12년 전에 그 네네. 우리가 노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채택된 거예요. 아, 그래서 곧게 자세를 그렇죠. 취하고 하게 자세하고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예방 프로 양손을 사용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 편축 운동이보다는 양쪽 운동이 신체 균형상 뇌의 발달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궁은 알다시피 게이트볼은 그 대통령기가 있지만 예, 예. 한궁은 그동안에 체육회에 가입되지 않고 네. 우리 민간의 구전으로 버져갔는데 네. 그분들이 한 150만 명 이상 하고 계세요. 인구가 꽤 되네요. 150만 그렇죠. 명.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사시는 분들만 예, 예, 네. 지금 한 3만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그거 왜 그러냐면 구전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야.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떤 효과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가능하고 그렇죠. 또 서서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척추 운동. 그래서 전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예. 기계투구는 어쨌든 간에 밖에 나면 추운 날 못하고 더운 날 못하고 비 네. 오는 날 못하고 네, 이렇게 제약이 하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를 져줬는데도 네. 불구하고 1년에 우리가 기계투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43일 정도 통계적으로. 근데 한국은 경로당 안에 들어가면 360을 맘먹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이로운 장점이 많은 운동이네요. 네. 그렇죠. 뭐 가성비가 최고이죠. 운동원에서는. 그렇죠. 네. 가성비 말고 가심비라고 해서 이 마음을 만족시키는 운동으로서도 맞습니다.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또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체육으로는 최고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항공대 그 이렇게 경기 장면을 보면은 네. 남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경기장에 보면 전부 다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어, 그 왜 그러냐면 어르신 분들이 예.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십니다. 대기할 때. 대기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한공을 투구를 다 하고 다시 자리에 앉고 항상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한공은 스포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이거든요. 안전하지 않는 스포츠는 생활체육으로 앞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정을 못 받는다. 예, 왜냐하면 사고가 한 번 나면 그다음부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이 그잖아요. 우리가 동이족에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인데 그렇죠. 이 활을 쏘는 거를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이유는 뭐냐면 위험해서. 위험해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그런 부분들은 바로 안전하고 또 옆에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고 네. 또 할아버님하고 함께 하고 예. 저희가 그래서 대회도 혼성전을 합니다. 그래서 혼성정도 있어요. 네, 혼성전 그다음에 단체전 하면 남자 단체 여자 단체전 꼭 동수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남녀 동술해서 항상 즐겁게 서로 재미있게. 그렇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해주고 좋은 있습니다. 관계요.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좋은 그런 거죠. 네. 네. 저는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뭐죠? 어떻게 한국이라는 것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처음에. 네, 처음에. 네. 보통 우리는 어떠한 게임이 있거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행하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 다트라는 것을 접하셨는데 어쩐 계기가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아까 이제 안전 얘기도 잠깐 하시겠네요. 네. 아까 이제 법보 창신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게 지금 과거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86년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처음에 일을 했던 것이 IBM 일을 하게 됐는데 네. IBM 최초의 공장을 제가 TF 팀장이 돼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을 만든 걸 해서 그 회사 상장이 돼서 주식 받아서 제가 집을 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네. 저희가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우리가 소위 첨단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보면 잘 아시죠? 뭐 카스테오로라든지 홈시어터라든지 네네. 카엠프라든지 그다음에 DMB, DAB 로봇 이런 부분들을 제가 꽉 관여를 네네.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는 부분들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산업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만든 것이 아까 말했지만 이다트라든지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해서 취급을 했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서울시 행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 잔디 앞에 시청 앞광장 잔디 광장을 바꾸면서 서울시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걸 처음으로 열었어요. 네네. 저희가 가서 이제 그때 당시 만들어서 안정환하게 해서 이다트라고 한 것을 갔더니 하루 하기를 한 걸 갖다 5일 동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물 주니까 100m씩 주는 거예요. 너무 호응이 좋았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 뭐 구청장님 다 오셔서 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다른 구청에서도 스카우트 이게 해달라고 막 해서 쫓아다니다가 송파구로 갔거든요. 송파구에서도 어린이, 노인에게 휠체어 타는 우리 아까 영상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 나온 게 야, 이런 게 진정한 생활체육입니다. 극찬이네요. 네. 근데 저는 생활체육이란 말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스포츠 부분이 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뭐야? 그렇게 뭔데 저렇게 우리를 좋게 평가하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활체육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던 거예요. 다 수입해온 거였어요. 그 당시 유스포츠라 그래서 일본에서 다 들어와서 네네. 학교 체육으로 이렇게 했었고
우리나라는 스포츠 수입국이었던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만든 스포츠가 생활체육이 유스포츠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또 이제 발동을 하는 거, 뭔가를 먼저 하는 거죠. 네. 먼저 첨단을 가시는 네. 분이라. 예, 이제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의지는 됐는데 물건 만드는 건 됐는데 스포츠는 문화잖아요. 네. 네. 문화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체육회에 가입한 거 참 체육회 관계자님이 이렇게 가입시켜줘서 고마운데 예.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인내의 세월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인고의 세월이고 예, 예.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남이 어떠한 한마디 우리가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가 예.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역사를 이제 또 이어서 듣고 아까 강연도 듣고 또 오늘 한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또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 개인적인 또 예. 스토리도 좀 궁금합니다. 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사전 조사를 늘 합니다. 제가 듣기로 굉장한 애처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지금 한궁 창시자로서 이런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부인의 역할이, 그러니까 내조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 부인을 만나시게 된 계기나 그 러브 스토리를 좀 잠시만 들려주시죠. 네. 참 오래전 얘기네. 그래도 기억을 잘 되살려서. 이런 얘기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이 궁금합니다. 86년도에 제가 첫 직장을 가서 예.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연구소. 개발실에. 예. 근데 한 달 뒤에 그 회사에 입사를 스카우트해서 우리 집사람이 온 거예요. 예. 근데 그 보니까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민첩하다. 아니, 걸어 다니진 않고 뭐 거의 뛰어다니는 거고 중간적으로 뭐 축지법. 그좀 슉슉슉 다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코에 있는 이제 땀방울이 맺혀요. 예. 그때가 5월달, 6월달, 네. 5월달이었는데 더위가 시작하고요. 땀방울이 막 맺히는데 저는 그게 그 땀방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땀방울에 반하신 거예요. 네, 땀방울이 많으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야외를 간다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야외를 가는데 아침에 보니까 마당에 앉아가지고 뭐 예. 배구공 뭐 이렇게 쏘는데 배구를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배구를 잘하셨어요. 네, 하는데 뭐 높이 올리기 하는데 남자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연경 선수네요. 무슨 말이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 예. 아마 그 회사 직원이 한 500명 됐었거든요. 큰 회사구나. 네, 그다음에 그 여자 직원이 한 350명 됐는데 350명 중에서 배구를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오. 근데 몸은 굉장히 날렵했어요. 우리 사회자님처럼 아주 예. 그러셨구나. 그럼 혹시 또 그 순간에 땀방울? 땀방울인가요? 민첩함인가요? 배구인가요? 어디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회사를 저도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예, 때니까 가서 월급받아 제일 먼저 산 게 지금 카메라를 소형 카메라를 산 거예요. 네네네네. 카메라를 사가지고 이제 그때는 굉장히 바쁠 때예요. 그 당시에는 네. 막. 그래가지고 야유회 간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사진에 찍은 첫 번째 여인이 현재 우리 집사람. 사내 결혼. 네, 사내 결혼이면서 사진을 찍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워낙 이제 남한테 좋아하고 베풀고 하다 보니까 예. 최연 350명 되는 최연소의 기숙사 사감이 된 거예요. 그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기숙사 생활했을 때라서 그렇죠. 기숙사 사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저희는 시샘말로 사감과의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아까 한국 얘기하실 때도 물론 번쩍번쩍했지만 부인과의 러브 스토리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화색이 네, 맞아요. 보시네요. 제가 재밌었거든. 그때는 왜냐면 전화기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주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 네. 이게 네. 사내에서 사감이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그렇죠. 남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보면은 키도 크고 나보다 훨씬 큰 이제 그 여직원이 있는데 둘이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그 연락책이 있었던 거야. 중간에. 두 분을 이어주는 메신저가 네. 있었구나. 예. 이게 이제 편지 하나 적으면은 그 전달해주고 편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애를 그래서 했습니다. 네, 사랑의 오작교가 연결이 되었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선이 양해를 잠깐 해주신다면 네네. 제가 돌발로 질문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지금 결실을 이루셨잖아요. 네. 자, 우리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예. 영상 편지를 이번 기회에 그래요? 저희가 그래도 전국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카메라 중앙을 보시면서 부인한테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우리 영상 편지로 잠깐만 한번 보내주시죠.
여기 가운데 가운데 카메라 카메라 보시면 보시고. 아, 참 이게 그거는 저는 예상도 못했던 죄송합니다. 이런데 또 저희 집사람은 제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도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결혼을 해서 스스로 다 만들어서 키우는 남편을 키워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고 근데 그때부터 저희는 그 집사람이 평생을 결혼해서부터까지 일을 놔본 적이 없어요. 예. 항상 했고 또 근데 그 일만 놔본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결혼 전부터 잘 모셨는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집사람이 이제 대학을 간다고 이제 그 올라와가지고 다시 대학 만학으로 해서 대학을 간다고 준비하고 합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가 빠지셔가지고 지금 합주기가 이렇게 되셨던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지금 한 50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적금을 깨서 저희 어머니 틀니를 해주고 학교를 포기했어요. 저는 네.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시네요. 네, 지금 눈이 자, 갑자기 촉촉해지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만 한번 네. 또 보내주시면 하여튼 어떨까요? 네. 여보, 고마워, 사랑해. 아, 네. 저희 시청자 아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맞아요. 같아요. 네. 아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울컥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네. 지금 시청자 아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살짝 네. 네, 아, 이 촬영 제가 현장이 안 보이시지만 저기 앞에서 아, 와 계시군요. 네. 아, 네. 보고 계신 저 끝에 앉아 계신 아. 분이시거든요. 네. 아 저희가 방청객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계신 줄 몰랐네. 예. 그래서 더 아마 감동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도 예, 영상 편지 부탁드렸는데도 그런데 오늘 특별한 책을 또 갖고 네. 오셨다고 해요. 뭐가 책이 있네요. 네, 예. 우리나라에 이런 책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있는데 제가 이제 뜻을 세운 게 음. 제가 최초로 한 게 참 많습니다. 아까 첨단을 달리신다고. 네. IBM 공장도 했지만 아, 네, 네. 뭐 옛날에 그 카엠프로 홈쇼터 이걸 라스베가스 쇼를 해서 우리가 상품 개발한 거를 거기서 상 받고 이렇게 항상 첨단을 이렇게 최초 예, 예.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이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전시관을 다른데 이렇게 가봤어요. 뭐 네. 우리나라 문학 전시관 갔더니 네, 네.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남는 게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시관 가면 책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책 써놓고 이제 뭐 신앙송하면 신앙송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궁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갖다 우리나라 100년 넘는 스포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뜻을 세웠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면 놀이가 끝났고 지금 모토로 사업을 하고 스포츠를 만들고 협회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한궁 첫 번째 교본. 교본은 제가 쓰면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협회 만들고 2012년도에 한궁 교본이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서 하나의 그 스포츠 경기를 만든다는 자체가 예, 예. 경기 규정, 경기 용품, 경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전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또 대회를 만들어 대회는 어떻게 했는지 문제점 없는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우리는 체크하셔야 책 한 권 없는데 아. 그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또 애들하고 놀고 저기 해보니까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있고 잘 듣는 애들도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인성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네네. 인성 교육을 해보자는 취지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인성 프로그램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한궁에 그러니까 아까 언제나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 한궁의 인성은 남들의 인성은 뭐라지만 한궁에서 인성은 좋은 관계라고 딱 명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라고 놓고 나서 이제 한국의 인성교육 교본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라고 하면은 대부분 기본 책들은 어르신을 봉양한다고 해요. 저희가 효라고 하면 우리 인성교본 책이 어떻게 하냐면 네네.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놀아주는 것. 훨씬 더 뭔가 쉽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인성은 우리가 좋은 인성은 뭐냐? 그 엄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잘 지내고 엄마 아빠 잘 지내고 그 딸하고 아빠하고 잘 지내는 거 이게 인성인 거 좋은 인성인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한 근데 말씀. 여태껏 인성의 것은 뭐냐면은 이론으로 배우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가 맞아요. 옛날에 뭐 시험도 보고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한궁을 인성 실천 운동, 네. 건강 가족 인성 실천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발의를 하고 그 책을 만든 게 인성교육 교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재. 네, 그래서 귀한 이제 책을 보면 갖고 교육지표도 나오셨네.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부터 이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인성교육 교본이라고 네. 되어 있어요. 다르네요. 근데 보통 책에는 이렇게 인성교육 교본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스포츠에서는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정말 귀한 책을 갖고. 네, 너무나 좋고 귀한 책을 저희가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받- 이제 하나 쓴 네. 것이 이제 한국 패밀리 헬프스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 패밀리란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노인, 또 이제 하고서 우리 장애인분들, 장애 가족들 다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헬프스. 영어로는 헬프스가 도와준다는데 헬스, 앵그로스먼스, 리더십, 퍼스널리티라고 하나하나마다 그 발음이 프로그램이 다 이게- 있습니다. 예사 발음이 아니시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생교육 강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서 강의할 수 있도록 선생님용으로 또 만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런 좋은 생활을 가져도 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셔야 제가 뜻을 올바로 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들 교재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부분이라서 심혈을 기르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장애인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일반하고 네.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분들의 제가 접하는 노인들이 80대 노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을 보면 뇌성마비 장애인도 있고 시각 장애인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각 장애인도 네, 있고 네. 그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사람들 심판을 우리는 이제 노인은 노인 심판을 하고 네. 노인이 운영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또 전문 서적을 또 만들어 또 놓은 따로 거예요. 별도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한국은 사랑이다, 사랑 실천 운동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한국 지도에 거의 70%, 80% 가량이 여성이세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이 엘리트 체육은 메달을 중요하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를 주장하지만은 저희 한국의 스포츠는 건강인 거예요. 그다음에 인성했고, 그다음에 소외계층 안에서 베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실천 운동으로. 그래서 사랑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는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심판 지도자가 14,000명이 있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한국 체인지의 공헌단이라고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 단을 한 1만 개 조직을 만드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러는 아닌데요. 한궁의 전문성은 우리 김희섭 님이 주로 여쭤보시는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발음 얘기도 제가 살짝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시인으로 또 등극을 하셨다고 하길래 네, 등단 시인이 또 됐죠.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시를 한 편 낭송을 좀 해주시면 음악은 나중에 저희가 후시로 이렇게 깔아드리더라도 평소에 좋아하시는 시가 한 편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 암송을 해주시면 그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또 암송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이제 시를 좋아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해서 최악의 경우가 이제 빠져 있을 때 그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님은 유명하죠.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님이 제가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억이 나시는 그 저희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되찾겠다. 네. 뭐 이런 의미로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담쟁이라고 하는 담쟁이가 저였던 거예요. 도종환님의 시. 네, 도종환. 그 담쟁이는 뭐냐면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넘어가요. 그렇죠. 그 이번에 제가 그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거는 우리가 세계생활체육 연맹에 먼저 가입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먼저 인정을 받았지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1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니까 대한민국 스포츠가 된 거예요. 명실공히. 명실공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감회로다가 저 늘상 제 담쟁이 시라면 내가 힘들지만 이거는 반드시 넘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시를 늘상 외웠는데 또 오늘 잘 됐지 네, 모르겠네요. 아니 그냥 편안해지셨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시 한 편을 낭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데 일어나면 이제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치는데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저의 시를 한번, 저도 시를 좋아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면 제 시를 한번 낭송해 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송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찬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3.1절 뭐 그런 기념식에 와 있는 느낌.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이 훌륭하시네요. 표현하시는 이 담쟁이의 시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창시자님의 이야기. 그렇죠. 예, 제 같이 삶이 느껴졌어요. 담겨 있고 네. 많은 저의 인내하고 울분,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저 담쟁이 씨를 보면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김희섭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그 눈가의 촉촉함이 그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신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아까 부인 얘기할 때도 눈가에 눈물이 촉촉. 시를 한번 낭송하셔도 눈가에 촉촉. 촉촉. 이 감성이 그러니까 첨단을 좀 많이 다루시고 이끌어가셔서 저는 사실은 약간 과학적이고 차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양면이 있으시네요. 또 시를 읽으실 때는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시네요. 아,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예. 그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 이 집으로 와가지고 맨 첫날 딱 일어났는데 햇빛이 쫙 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햇빛을 보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생각이 딱 뭐였냐면 네. 살았구나. 그리고 햇빛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때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지고 꽃망울이 조그맣게 피잖아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 추워가지고 막 하다 꽃망울 피우면 그게 너무나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죽음을 딛고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그 생명을 희망을 보여주는 것 네. 같아가지고 그런 것에 이제 감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괜히 감성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쓴맛이나 어려운 것을 겪다 보니까 제가 철학자가 된 것 같고 또 어떤 문학 소년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하는 분이 감성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원래 시를 즐겨 읽어서 창의가 뛰어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양궁은 사실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정말 경쟁력 있고 금메달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데 그게 아마 올림픽이라는 화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궁도 지금 생활 스포츠이긴 하지만 혹시 언젠가는 올림픽 종목으로 정식 네.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의 양궁 인기 못지않게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올림픽 그 정식 종목에 대한 구상은 없으실까요?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종목들은 네, 이제 네, 네. 그 스포츠 종목들이 외국에서 좀 수입해 왔잖아요. 네. 올림픽 종목이 되면 그 종목을 우리가 수입하고 그다음에 협회를 만들고 선수를 만들어서 나가고 컬링도 이제 우리나라 그 겨울철 스포츠 우리는 안 되지만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또 뭐 그 적은 인원지만 대표팀을 구성해서 네. 또 나가고 네, 네. 사실 저변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한궁이 현재 입에 노인들에서 많이 노인이나 장애인 쪽을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체육회가 가입되니까 많은 이제 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저변 인구가 가장 많은 종목 대한민국에서 그 종목이 돼서 우선은 이제 전국체전으로다가 가입이 되고 나가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되고 나면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가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올림픽에서 IOC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한궁 세계 대회를 제가 개최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네.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어요. 한 190개국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나라별로 참여시켜서 네. 그게 올림픽이네요. 네. 열고. 그 한국에 있는 네. 대사관한테 대사님들 모셔놓고 그 대회를 한번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야. 그것이 되고 나면 네, 네. 그분 대사님들이 다 그 저희 그 홍보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저절로. 네, 그래서 뭐냐면 남을 기대하기보다는 여태껏 제가 해왔듯이 제 스스로 만들어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이 돼서 아시안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도 하고 실제로는 사실 미국의 미주 우리 장애인 쪽에는 미주 장애인 쪽에는 정식 종목 채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를 안 받아들여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궁이라고 하는 부분 영어로는 핸즈아 처리로 돼 있거든요. 핸즈아 처리 창시자가 대한민국의 허광이라고 명시된 책을 만들어서 42개 현에서 한궁 교실을 내려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장애인 지역의 종목이 돼 있어요. 시험 종목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생활체 별변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서 올림픽을 가겠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니, 한국 볼수록 매력 볼매네요, 이거. 네, 한국이 세계화라는 단어가 예. 제 머릿속에 계속 아니, 떠오르고 무슨 있어요. 까도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각장애인 가족이기도 합니다. 예, 네. 예. 근데 지금 요 옆에 보니까 우리 한궁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도대체 시각장애인들이 예.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주위나. 네, 그 궁금증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 그러신가요? 저희가 네.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라고 우리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 법고창신이라는 것은 우리 옛 것을 이제 그 본받아서 네. 새로운 걸 창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한궁은 무리라 그러지 한궁만 하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한궁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스포츠의 종목들을 하고 계시고 다른 일들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계세요. 근데 이제 한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각장애인다 보니까 보조위원이 있잖아요. 네. 함께 하는 스포츠를 만드는 거예요. 네. 함께. 그러니까 뭐냐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각장애인이 귀가 민감하잖아요. 그렇다고 시각장애 한다고 빛을 인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우리가 가본 시각장애인 장비 대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군데에서 빛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그리고, 네. 판에 보면 빛이 나오는 곳이 네, 있는 거예요. 대형으로 된 거고 네. 전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정 가운데 포지션에서 소리가 드는 구멍이 뚫려서 소리가 나와요. 이것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는데 네네. 스피커가 이 스피커지만 그거는 이 가운데 정 가운데서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 근데 그 장애인들,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은 그걸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좀 그 멜로디 소리 나죠. 거기는 네네. 점수를 몇 점, 점수를 1점 다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함께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 2인 1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 선수는 아닌데 시각장애인이 던지고 나면 3시, 9시, 얼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2.5대에서 우리도 힘들잖아요. 네. 한 60점, 70점대로 하세요. 그렇게 잘하세요. 저보다 잘하는데요. 저는 해도 이렇게 늘지가 않던데, 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전해, 그러니까 2019년도 전남에서는 시각 장애인 분들만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했어요. 그게 시각 장애인들로서는 네.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 네, 거예요. 맞아요. 아마 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을걸요. 하나의 스포츠 종목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거기다가 우리가 한 것이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하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하고 2인 1조 대회. 네네네. 그거 너무 좋잖아요. 그건 가족 대회인 거야. 시각장애인 가족 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사실 누구나가 다 빼져 있잖아요. 그렇죠. 빠져 있죠. 그래서 특정한 누구. 그 시각장애인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각장애인 전남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들어서 그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을 위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스포츠 종목을 만들어 준 게 한국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시각장애인도 보면은 소리 나서 걸리면 이렇게 제가 이름을 깜빡한 건데 롬볼인가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잡고 네. 맞잖아요. 그건 참 힘들어요. 이게 스포츠에서 좋은 것 같지만 그냥 만약에 일반 내 자식이 한다거나 내 다리가 좀 불편해서 어르신이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슴 네. 저린 게 많고. 네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는 전국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시고요. 그 장애인분들도 지금 전국대회를 지금 저희 6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전국 10회째 해왔고. 대회를 매년 하시죠. 네, 그래서 소외계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모르신 건 뭐냐면 엘리트 종목을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네. 언론이 참여하지 않은 건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남들이 엘리트 종목은 멈춰 있을 때 네. 한국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네. 경로당들, 소외계층들이 조금 하는 그 아동센터 이런 데서는 한국을 구주해서 또 그 하시다 보니까 한국의 명맥을 유지해서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다 되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허광 회장님 오신다고 해서 SNS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모 SNS에서 이 가족분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유난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외에 이제 큰아드님, 작은아드님, 또 며느님들까지 네. 어떻게 이렇게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을 제가 쭉 봤는데 오늘의 마지막 질문 삼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가족 뭐 스포츠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국민 스포츠이기 전에 가족 스포츠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것도 다 가족의 힘으로 일어났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에 가족애를 단단히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국을 많이 즐겨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가족 스포츠라고 생각할 제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된 것은 네.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아, 저희가 한국이 맨 처음에 한국이라는 게 탄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아까 말한 위험한 자석을 이다트라는 걸 만들어서 놀이도 하고 진행했는데 그걸 가정에서 우리가 아들이 둘이니까 네네네. 편 나눈 거예요. 경계하기 좋게. 엄마하고 네, 큰아들하고 엄마. 저기 작은아들하고 네. 저하고 이렇게 편 나눈 거예요. 편 나누고선 저희가 용돈을 주면은 네. 용돈 따먹기도 하고 또 한번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뭐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쫙 하고 났더니 어머님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집에 웃음꽃이 핀다. 네. 그 전에 제가 옛날에 그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굉장히 바빴어요. 일을 하느라 그렇죠. 바쁘고 맞아요. 한 옛날에 초기에는 한 달에 2번을 쳤는데 저는 한 번밖에 못 쉬었거든요. 네. 우리 집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 12시 전에만 들어오라. 저 술 먹다 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일하다 늦게 들어온 어찌됐건 오늘 그런, 안에 들어와라. 네, 그런 상황인데 애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딱 하고 나서 거기서 탁 느낀 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뭐냐면 박스에 패밀리 스포츠란 말을 넣었어요. 아, 그래서 넣으셨구나. 독립이. 네네.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철학이나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참 어렵잖아요. 네. 서로들 한 집안에서도 다 다름.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 집에 큰 그 집안의 대소사들은
우리 애들이 심지어는 고3일 때 시험 얼마 앞두고 공부할 때도 제사가 있으면은 밤에 호출해서 택시 타고 오라 그럽니다. 아, 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다시 택시 타고 보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 제일 큰 거는 가족 행사가 무조건 넘버원이에요. 1순위다. 1순위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가족 일이라 그러면 제일 우선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한국 집안의 종교는 아빠, 엄마가 신이다. 아,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신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신을 잘 모셔야 된다. 서로가 서로가 다 다 신인 신이네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큰 며느리도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작은 며느리는 성당을 다니고 우리 어머님은 절에 다녔으니까 또 제사를 예, 지내고 예, 예. 제사 지내도 가족이 화합하니까 절할 때는 같이 절하고 음식 같이 만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의 결속이 좀 되고 또 한 가지는 저기가 한공하는 분들은 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런지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만나서 보면은 서로 교감하고 껴안포옹하고 네. 하는 것들이 좋아서 늘상 하다 보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며느리도 저희한테 와서 미리 저보다 키 크니까 막 안아주고 아빠 그러고 막 쉽지 않네요, 그것도. 그래서 네. 우리는 다 그렇게들 잘 지내서 큰 면이든 작은 면이든 자기 그 태어난 부모들하고는 잘 안 해봤죠. 우리 한국에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아주 편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절대 명절 중국권은 없게 해라. 그래서 일을 안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가정 화합이 저는 가장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쉽게도 저희가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오늘따라 벅차가지고 그래도 안 보내드리면 예 우리 따로 또 남아서 있다가 네, 따로 또 커피숍에서 얘기를 좀 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예, 더 예, 그렇게 듣고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한국협회의 허강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창시자님의 삶 그리고 그 삶이 그대로 녹아나 있고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응원드리도록 양궁을 넘어서 하겠습니다. 한국이 네. 국민적인 스포츠를 넘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기를 저희도 소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